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라는 주제로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분리불안 관련된 얘기예요. 분리불안 관련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보통 내가 분리불안이야 라고 얘기 많이 해요. 고양이는 분리불안이 없어. 하지만 내가 분리불안이 없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분들 많거든요. 애묘인 분들 중에서 분리불안 있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떨어져 있는 걸 못 참아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나가 있어도 계속 핸드폰에 저장된 고양이 사진 보고, CCTV 보고, 그 다음에 고양이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 안에서도 뛰고 있어, 나 뛰어가고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보통 분리불안을 가진 보호자님들 많으실 거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고양이 분리불안은 강아지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좀 고양이도 분리불안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고양이는 완전히 분리불안이 있지는 않아요. 이 분리불안이라는 것도 보호자의 행동 때문에 발생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오늘 할 이야기는 고양이가 분리불안이 있거나 고양이가 집에서 좀 분리불안 증상이 있을 때 하는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보인다면 이러면은 조금은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리불안이라는 말 자체부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분리불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불안한 감정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내가 떨어졌을 때 가지는 이 불안한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런 행동들은 보통 세 가지 상황에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보호자님이 외출을 하려는 상황, 두 번째는 보호자님이 부재 중인 상황, 세 번째는 보호자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으로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있느냐,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님들이 이제 떠나려는 상황에서 불안장애, 그러니까 분리불안이 있는 친구들은 유난히 관심을 요구해요. 많이 울면서 쫓아다닌다던가, 아니면은 뭐 가랑이 사이로 꼬리를 감는 듯한 행동을 한다던가, 보호자님이 나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보호자님이 외출을 하려고 했을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좀 불안한 마음이죠. 왜냐면은 뭐 마치 이제 이걸 의인화하면은 뭐 가지마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고양이가 그냥 불안하니까 계속 밀접하게 따라다니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호자님이 안 계실 때 부재 중인 상황일 텐데, 이럴 때는 잘 몰라요. 왜냐면은 보호자님들이 우리 아이가 불안하느냐 안 하는지는 CCTV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프라이버시만 잘 보장된다면은 CCTV를 설치해서 아이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리가 나거나 갑작스러운 소리가 나거나 움직임이 있으면 자동 감지가 돼서 아이들을 이제 트래킹,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주로 자거나 쉬거나 이런 장소, 행동하는 장소에다가 CCTV를 한 2대 정도 놔두면은 우리 아이가 불안 증상이 있구나 아닌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재 중일 때 불안 증상의 가벼운 증상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보통 과하게 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울거나 울면서 이제 배회하는 친구들,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불안 장애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생각해서 보통 소파 밑이나 침대 밑에서 들어가서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이불 같은데 들어가서 숨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장애가 없는 애들, 분리불안이 없는 애들은 그냥 대자로 거실에서 누워서 쉬고 있거나, 아니면 뭐 창밖에 보고 있거나, 창밖에서 보다가 좀 그루밍을 한다던가, 먹고 싶으면은 뭐 밥을 먹는다던가, 이런 행동을 유유하게 하는데, 불안 장애가 좀 있는 친구들은 일단은 과도하게 울거나,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조금 울면서 돌아다닌다던가, 아니면 특정 장소에 있어도 그게 약간 개방된 장소라기보다는 좀 약간 위에가 막힌 장소, 그러니까 침대 속에 들어가는 거,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막힌 장소죠, 위에가. 아니면은 뭐 소파 밑, 탁자 밑, 이런 데에 주로 있는 경우도 조금 불안 장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보다 조금 높은 레벨의 불안감이 있는 애들,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뭐 스크래처로 만든 약간 보드판 같은 것들, 집 숨숨집을 뭐 뜯어먹는다던가, 비닐을 찢어놓는다던가, 같은 것들도 뭐 찢어놓는다던가, 뭐 탁자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식탁 같은 나무 같은 것들을 뭐 입으로 뭐 긁어놓는다던가, 이런 특정 파괴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좀 불안감의 하나의 증상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발전하면은 이 강박적인 행동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강박적인 행동부터 해서 그러니까 배뇨, 배변 실수. 그러니까 원래 보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다가 배변 실수를 한다던가 배뇨 실수를 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외출해 있는 동안에 만약에 아이가 배변, 배뇨 실수를 하는 거면은 분리불안, 불안장애에 따른 배뇨, 배변 실수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행동학적인, 강박증까지 가느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이 이 과도하게 특정 부위를 핥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허벅지 안쪽을 핥는다던가 허벅지 바깥쪽, 특히 배 쪽에 털이 안 자라게끔 뭐 상처는 없는데 그쪽에 털이 없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과도한 그루밍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특정한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전 단계의 경우에는 조금 뭐 숨어 있는 거라든가 회피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상황, 보호자님이 왔을 때 과도하게 애정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과도하게 애정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우리 고양이가 불안하구나, 불안했구나. 물론 뭐 고양이의 인사, 그리팅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 좋은 거고 보호자님들은 너무 좋아하죠. 또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중냥이가 안 됐을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 자기 그냥 철부적 누워서. 근데 저는 이런 고양이를 오히려 저는 더 선호해요. 시큰둥한 친구들. 이런 거는 자기가 불안감이 없고 과도한 애착 행동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과도한 애착 관계, 과도한 뭐 불안 있는 친구들은 보호자님이 퇴근을 했을 때 엄청나게 울면서 반가운 목소리로 울면서 엄청나게 애정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분리불안, 불안장애가 있는 고양이들의 특징일 수도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있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을 만나면 엄청 반가운 척하고 막 스킨십하고 막 안고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첫 번째는 최대한 일상의 루틴을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루틴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언제 밥 먹는지, 언제 혼자 있는지, 언제 저녁에 와서 다시 밥을 먹는지, 쉬는지, 놀이를 제공하는지 이런 특정 루틴을 최대한 짜서 제공하는 게 되게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심심하지 않게 그리고 무료하지 않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먹이 장난감, 푸드 퍼즐이라고 해서 그냥 바닥에 둘 수 있는 장난감을 한 개 정도 사료를 놓고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대신 먹이 퍼즐을 제공할 때는 자동급식기나 자유롭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료 그릇들은 치우고 먹이 퍼즐로만 밥을 먹을 수 있게끔 꼭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먹이 퍼즐과 관련돼서 행동 유발 장난감이 있어요. 제가 집에 가야 돼 제품 되게 좋아하는데 붙일 수 있는 똑딱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벽에.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집이 단순하게 할 게 없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보물찾기 하고 거기서 꺼내 먹을 수 있는 형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헌팅 피더 얘기도 항상 많이 했기 때문에 헌팅 피더라는 제품 쥐도리 모양처럼 해서 이런 것들도 배치를 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행동수정 기법이라고는 보호자님이 개입해서 노력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보호자님이 과도한 리액션을 줄이는 거죠. 이게 되게 힘들 겁니다. 머리는 알지만 마음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과도한 리액션이라고 하면 집에 퇴근을 했을 때 고양이에게 과도한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아이의 관계, 애착 관계를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너무 끈끈하게 만드는 것도 분리했을 때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점진적 이탈 훈련이라는 것도 하기도 해요. 보통 보호자가 외출 시간이 뭐 일을 나가시면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비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호자님들이 휴일이나 뭐 주말에 시간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점진적 이탈 훈련이라고 하는데 짧은 시간을 나갔다 와서 과도한 표현을 안 하는, 아니면 아이가 그래서 반갑게 너무 과도하게 나한테 애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잘했어 정도라고 하고 간식을 조금 보상을 주는 정도. 외출 자체를 뭐 처음에 5분 정도 했다가 아니면 10분 정도 했다가 15분 정도 했다가 뭐 30분 정도 하고 왔다가 아니면 2시간 정도 하고, 이게 점진적으로 보호자님이 눈에서 사라지고 나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인식을 다시 편안하게 보상과 함께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조금
경미한 수준의 분리불안을 갖고 있거나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고양이들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보통 심각한 수준, 그러니까 너무 파괴적인 행동을 해서 이물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울어서 뭐 민원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어디 숨어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던가, 이러한 좀 불안 장애가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담 후에 행동의학적인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펠웨이라고 해서 페로몬을 설치하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보조적인 경미한 수준이라면 질켄이라던가 이런 보조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고양이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대학교까지 보낼 수 있을 만큼 지내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마음의 평화, 마음의 불안감을 덜 수 있게끔 제가 말한 이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